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오르내리던 계단이 이제는 숨이 차고 손발은 늘 차갑고 밤에 잠을 자도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는 느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면 수치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혈압도 관리되고 있고 콜레스테롤도 기준치 안쪽. 그런데 이상하게 몸은 계속 무겁고 하루가 갈수록 기운이 빨리 꺼집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 정도는 다들 겪는 거겠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 모든 변화가 단순한 노화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 몸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신호일까요? 중장년 이후의 몸은 겉으로 드러나는 병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에서 먼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혈관의 탄력이 줄어들고 산소를 운반하는 힘이 약해지며 몸 전체의 순환 속도가 서서히 느려집니다. 그 결과가 바로 손발 냉증이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느낌이며 아무리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피로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어떤 음식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대신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실제로 많은 시니어들이 어떤 선택을 통해 몸의 흐름을 다시 되살렸는지를 차분하게 사례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특별한 운동이나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매일 식탁에서 실천할 수 있었던 아주 작은 선택. 그 선택이 몸의 온도와 혈류, 그리고 하루의 에너지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내용은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잠시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몸이 보내고 있는 신호를 이해하는 순간 앞으로의 건강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사례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중장년 시니어분들이 비슷한 증상 속에서 겪어온 공통된 흐름입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몸의 신호가 또렷해질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비슷한 증상을 느끼고 계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장년 이후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병이 아닙니다. 혈관입니다. 혈관은 평소에는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지도 않고 조용히, 아주 천천히 기능을 잃어갑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탄력 있게 늘어났다 줄어들며 산소와 영양분을 빠르게 온몸으로 전달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혈관 벽은 딱딱해 알려지고 혈류 속도는 눈에 띄지 않게 느려집니다. 이 변화는 숫자로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혈압 수치는 정상인데 손발이 차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쁘고 하루가 끝나기도 전에 기운이 바닥나는 이유. 그 원인은 혈관을 따라 흐르는 산소와 에너지 전달 능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혈관 문제 알려진 피로, 면역 저하, 회복력 감소. 이 흐름이 하나의 고리처럼 이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이렇게 힘들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2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문제를 느꼈을 때 이미 몸은 꽤 오랜 시간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손발 냉증은 혈류의 끝에서부터 보내는 경고이고 숨참은 산소 전달이 느려졌다는 신호이며 회복되지 않는 피로는 몸 전체 순환이 지쳐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상태에 놓였던 사람들이 어떤 계기로 생활을 바꾸게 되었고 그 변화가 몸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선택이 어떻게 몸의 흐름을 되돌렸는지 말입니다. 이야기는 지금부터 실제 사례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가장 공감하시는 유형입니다. 병원에서는 늘 같은 말을 듣습니다. 혈압은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약도 빠짐없이 챙겨 먹고 정기검진에서도 큰 이상은 없다는 결과. 그런데 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차갑고 양말을 2겹 신어도 발끝이 시립니다. 겨울이 아니라 봄이나 가을에도 유난히 추위를 타게 됩니다. 60대 중반의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혈압약은 먹고 있는데 몸은 점점 더 예민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밤이 문제였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발이 따뜻해지지 않고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깊이 자지 못하니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이 모든 변화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도 다 그래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편함은 점점 커졌습니다. 외출을 하면 금세 몸이 굳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손이 차가워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혈압이라는 숫자는 관리되고 있지만 자신의 몸이 느끼는 체감은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은 약을 더 늘리기보다는 생활 속에서 바꿀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량은 이미 무리 없이 유지하고 있었고 수면 시간도 크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식탁이었습니다. 특히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혈류의 흐름을 도울 수 있는 선택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분이 선택하게 된 것이 바로 비트였습니다. 처음부터 큰 기대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하루 한 번 아주 소량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2주가 지나면서 이분은 가장 먼저 손끝에서 변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갑자기 따뜻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얼음장 같던 느낌이 확실히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밤에 이불 속에서 발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잠을 설칠 일이 줄어들었고 잠드는 시간도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점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느낌이었습니다. 몸이 덜 무겁고 하루를 시작하는 속도가 조금은 부드러워졌다는 체감이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닌데 분명히 전날보다 덜 힘들어요. 이 작은 차이가 이분의 선택을 계속 이어가게 만든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혈압 수치가 갑자기 변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이 느끼는 순환의 감각, 체온의 변화, 그리고 회복되는 리듬이 먼저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비슷한 나이대이지만 전혀 다른 불편을 겪고 있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외출이 점점 부담이 되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겉으로 보면 비교적 건강해 보였던 분의 사례입니다. 60대 초반, 혈압도 안정적이고 특별한 지병도 없었습니다. 정기검진에서도 연령 대비 양호합니다라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에게는 남에게 쉽게 말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하면 중간에서 한 번은 꼭 쉬어야 했고 마트를 한 바퀴 돌고 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걷기를 늘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걸으면 걸을수록 숨이 더 차고 회복이 느려졌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몸 안에서 산소가 모자라는 느낌이었어요. 병원에서는 심장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폐 기능도 연령에 비해 정상 범위였습니다. 그러자 남는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왜 몸은 이렇게 빨리 지칠까? 이때 의료진으로부터 들은 설명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심장이 아니라 혈관의 문제일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산소를 실은 혈액이
필요한 속도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근육은 충분한 산소를 받지 못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피로가 몰려옵니다. 이분은 그제야 그동안 느꼈던 불편함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식습관을 점검하면서 혈관 흐름을 돕는 식재료를 찾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비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즙 형태로 아주 소량만 섭취했습니다. 맛이 낯설었기 때문에 천천히 적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변화를 느낀 시점은 약 열흘쯤 지나서였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예전처럼 중간에 멈춰 서지 않아도 되었고 숨이 차더라도 회복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숨이 차는 건 똑같은데 몸이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이 변화는 아주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년 이후에는 이 작은 차이가 외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합니다. 걷는 속도가 유지되고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은 노년의 독립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비트가 어떤 기적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이 다시 산소를 받아들이고 에너지를 전달할 여유를 조금씩 되찾았다는 점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몸이 늘 피곤하고 아무리 자도 회복되지 않던 또 다른 유형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혈압이나 숨참보다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겉으로 보면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 분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픈 데는 없는데 항상 피곤해요. 밤에 잠은 잡니다. 잠드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고 수면 시간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 몸이 무겁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기운이 절반쯤 빠져 있는 느낌. 오전에는 어떻게든 움직이지만 점심을 지나면 몸이 급격히 처집니다. 소파에 잠깐만 앉았다가 그대로 잠들어 버리는 날도 잦았습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나이가 드니 체력이 떨어진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이 피로가 단순한 노화만은 아니라는 불안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 검사를 받아보아도 큰 이상은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빈혈도 아니고 갑상선 문제도 아니며 특별한 염증 수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몸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가장 힘들어했던 점은 피로의 양상이었습니다. 힘을 쓰고 난 뒤 피곤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료진은 이 상태를 에너지 전달 효율 저하로 설명했습니다. 혈액이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나르지만 그 전달 속도와 효율이 떨어지면 몸은 충분한 휴식을 취해도 회복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이분 역시 혈관과 순환의 문제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식습관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혈류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재료를 찾게 되었고 그중 하나가 비트였습니다. 이분은 다른 사례들과 달리 즙이 아닌 익혀서 섭취하는 방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위가 예민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약 2주가 지나면서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오후의 피로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점심 이후부터 몸이 급격히 가라앉았다면 이제는 저녁 시간까지 일상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갑자기 힘이 생긴 건 아닌데 에너지가 덜 새는 느낌이에요. 이 말은 노년의 피로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유지되지 않아서 힘든 상태.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비트가 피로를 없앴다는 것이 아니라 몸이 에너지를 전달하고 보존하는 방식이 조금씩 회복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세 가지 사례는 증상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손발 냉증, 숨참, 회복되지 않는 피로. 이 모든 것은 혈관과 순환의 흐름이 느려졌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들입니다. 이제 이 변화들이 왜 같은 방향으로 나타났는지, 그리고 왜 비트가 이 사례들에서 공통으로 선택되었는지, 그 이유를 조금 더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서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과학적인 관점에서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 속에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사람마다 증상은 다른데 왜 모두 비트를 선택했을까?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비트가 특별해서라기보다 비트가 중장년 이후 몸에서 가장 먼저 약해지는 한 가지 지점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 지점은 바로 혈관을 통한 산소와 에너지 전달입니다. 우리 몸은 심장이 혈액을 내보내고 혈관이 그것을 온몸으로 전달하며 세포가 산소와 영양분을 받아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흐름이 원활할 때는 조금 피곤해도 금방 회복됩니다. 하지만 중장년 이후에는 이 과정 어딘가에서 조금씩 막히기 시작합니다. 혈관 벽은 점점 딱딱해지고 혈류 속도는 눈에 띄지 않게 느려집니다. 그러면 세포는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받지 못하고 몸은 늘 부족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 비트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조용히 작용합니다. 비트 속 자연 질산염은 몸 안에서 혈관을 이완시키는 신호로 작용해 혈액이 조금 더 수월하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또 비트에 포함된 베타인 성분은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피로 누적을 줄이는 데 관여합니다. 이 설명은 앞서 들으신 사례들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일 뿐입니다. 손발이 덜 차가워졌던 첫 번째 사례, 숨이 차도 회복이 빨라졌던 두 번째 사례, 오후 피로가 줄어들었던 세 번째 사례. 이 변화들은 기적이 아니라 혈류와 에너지 전달이 조금씩 회복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이 갑작스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비트는 몸을 강제로 바꾸지 않습니다. 약처럼 즉각적인 변화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대신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금씩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확 달라졌다기보다는 조금 덜 힘들어졌다, 전날보다 나아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때 몸은 어느 순간 이전보다 훨씬 안정된 상태로 옮겨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비트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었던 비트 섭취의 시행착오와 그 안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선 사례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 비트를 접했을 때 의외로 몸이 불편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공복에 비트즙을 마셨다가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함을 느꼈고, 어떤 분은 효과를 빨리 보고 싶다는 마음에 양을 늘렸다가 어지러움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나와는 맞지 않는 음식인가 보다 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비트 자체가 아니라 먹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비트는 성분 특성상 혈관과 순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몸이 예민한 상태에서는 반응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바로 섭취하면 위장에 부담을 주거나 혈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 어지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분들은 처음부터 비트를 약처럼 먹기보다는 식사의 일부로 천천히 적응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공복 대신 아침 식사 후나 점심 무렵에 소량으로 시작하고 즙보다는 익힌 형태나 분말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익혀 먹으면
위에 대한 자극이 줄어들고 흡수 속도도 완만해져 몸이 받아들이는 부담이 덜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많이가 아니라 꾸준이라는 기준입니다. 비트를 한두 번 먹고 눈에 띄는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하루 한 번 정해진 양을 몸의 리듬에 맞춰 이어가는 것이 훨씬 안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비트를 과하게 섭취했던 분들보다 소량을 꾸준히 유지했던 분들이 체감 변화가 더 좋았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놀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소변색 변화입니다. 비트를 먹고 난 뒤 소변이나 대변이 붉게 변하는 현상은 드물지 않게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깜짝 놀라 섭취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비트에 들어있는 천연 색소 성분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물론 불안하다면 섭취량을 줄이거나 익혀서 드시는 방식으로 조절하면 대부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처럼 비트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부담이 될 수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몸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며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비트를 혼자 먹을 때보다 함께 먹었을 때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이었던 음식 조합과 반대로 피하는 것이 좋았던 조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트를 꾸준히 섭취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트를 혼자 먹었을 때보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었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은 비트를 먹고 속이 편안해졌다고 말했고, 어떤 분은 같은 비트를 먹고도 더부룩함을 느꼈습니다. 차이는 대부분 식탁 위의 조합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비트와 함께 먹었을 때 몸이 가장 안정적으로 반응했던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는 단백질 식품이었습니다. 두부나 달걀, 생선처럼 부담이 적은 단백질과 함께 섭취했을 때 혈류 변화가 완만해지고 에너지 회복도 더 안정적으로 느껴졌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특히 아침이나 점심 식사에 비트를 곁들일 경우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어지러움이나 속 불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이 적고 수분이 많은 채소였습니다. 오이, 양상추, 무 같은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비트의 성분이 부담 없이 흡수되고 소화도 한결 편해졌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차가운 샐러드보다는 살짝 익힌 채소나 따뜻한 국물과 함께 먹었을 때 복부 불편이나 냉감을 느끼는 경우가 적었습니다. 반대로 비트와 함께 먹었을 때 몸이 예민하게 반응했던 조합도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었습니다. 튀김이나 고기 위주의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소화가 늦어지고 속이 더부룩해지는 느낌을 받았다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공복에 단독으로 섭취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비트즙을 바로 마신 경우 어지러움이나 속쓰림을 경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짠 음식과의 조합입니다. 염분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비트의 순환 개선 효과가 체감되기보다 묻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비트는 강한 음식이 아니라 민감한 음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더욱 몸의 상태와 식탁의 조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비트를 일정 기간 꾸준히 섭취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변화들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이 변화들은 하루 이틀 만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조용히 쌓여서 어느 순간 달라졌구나 하고 느껴졌던 순간들입니다. 비트를 일정 기간 꾸준히 섭취한 분들이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꺼낸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알게 됐어요. 손발이 따뜻해졌다는 것도, 숨이 덜 찬다는 것도, 피로가 줄었다는 것도 처음에는 뚜렷하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예전과 비교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외출할 때 장갑을 꼭 챙기지 않아도 괜찮아졌고, 계단 앞에서 괜히 한숨부터 쉬지 않게 되었고, 오후가 되어도 몸이 완전히 꺼지는 느낌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들은 눈에 띄는 수치로 먼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생활의 불편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병이 나은 건 아닌데 사는 게 편해졌어요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중장년 이후의 건강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이 시기의 건강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속도를 늦추고 되돌릴 수 있는 부분을 되찾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비트는 이 과정에서 몸을 억지로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대신 혈류가 흐를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산소와 에너지가 전달될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래서 변화는 조용하지만 지속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이제 비트를 특별한 건강식품이나 유행식 재료로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약을 대신하는 음식도 아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도 아닙니다. 다만 중장년 이후의 몸이 조금 더 편안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식탁 위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오늘 무엇을 먹느냐보다 앞으로 무엇을 꾸준히 먹을 것인가? 그 질문 앞에서 비트는 충분히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몸을 걱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과 닮은 장면이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일상에 가까운 건강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식탁에서 시작되는 변화가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